안녕하세요. 베란다 토킹킹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환경에서 찍어보게 됐습니다. F 영상 올릴 게 좀 밀려 있었는데요. 정신이 좀 없어가지고 일단은 이사 오기 전에 찍어뒀던 영상들 한 2주 분량은 그렇게 편집해서 올리는 것만 했고요. 영상 촬영은 이제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어버이날에 다녀오지 못해서 저희 집에도 다녀오고 시댁에도 다녀오고 하느라고 좀 피곤한 주말 일정을 보내서 뜨개도 못하고 좀 피곤하고 해서 오늘 일어났는데 컨디션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남편은 출근해서 더 힘들겠죠. 근데 그래서 좀 쉴까 하다가 그래도 밀린 영상이 자꾸 생각이 나서 제가 또 실 구매를 또 하게 돼가지고 그것도 한번 같이 공유해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래저래 영상이 자꾸 밀리는 느낌이라서 얼른 켜서 잠깐이라도 찍자 하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근데 카메라를 켜면 보통 30분은 금방 순삭이어가지고 오늘은 얼마나 찍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조금 더워요. 에어컨을 살짝 켜놨는데도 소리가 들어갈까봐 지금 무풍으로 좀 바꿨더니 긴팔을 입고 거기 니트까지 걸치고 있으니까 오늘 많이 덥네요. 오늘은 밖에 날씨가 31도까지 올라간다고 했어요. 제가 사는 데는 밖에 최고 기온이 31도라고 해서 집에도 지금 26도가 막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을 켜봤습니다. 집에서 물론 제가 그냥 막 편하게 얇은 시어서커 원단이라고 하나요? 여름 잠옷? 그런 거, 몸빼 같은 거 그런 거 막 입고 있으면 그리 덥진 않지만 제가 F5를 찍을 생각을 하니까 좀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켜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소리가 안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걸치고 있는 거는 많이들 아시겠죠? 매일뜨개 샬라님이 출시하신 도안 중에 허금이 카디숄입니다. 그래서 그걸 완성하고 이렇게 걸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인스타그램에서 샬라님이 도안 출시하셨을 때 이벤트를 하셨어요. 출시 기념으로 리그램하고 댓글 달면 이렇게 추첨하셔가지고 두 명인가 추첨하셔서 무료로 도안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제가 당첨이 됐어요.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그 SKC 에보니 바늘 체험단이랑 그 무렵에 이 도안까지 제가 당첨이 돼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 두 번이나 일어나나 하고 믿기지가 않아서 막 제가 됐다고요? 이렇게 DM 보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도안을 떠야 되는데 제가 한참 여름 도안을 뜨기 시작하려고 여름실을 구비해 놓고, 그래서 지난 영상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여름실 구비해 두고 그거 에이프릴 끝나자마자 이제 여름 옷들을 막 뜨기 시작을 했는데, 뜨려고 준비를 하고 그 펀칭 니트도 뜨고 이러고 있는 와중이어서 이거를 뜰 수 있을까, 이제 더워지는데 제가 또 떠야 될 것들이 줄줄이 줄을 서 있어가지고 여름 옷이, 그래서 어머님 떠드리겠다고 말한 것도 있고 뭐 저희 엄마 것도 떴으면 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게 과연 뜰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또 도안을 이렇게 무료로 당첨이 돼서 선물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얼른 떠서 보여드리고 싶기도 한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못 뜨게 되더라도 지난번 그 실 구매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크렘 캐솔 울, 그걸로 뜨려고 이제 실은 사놨고, 그래서 이번에 못 뜨더라도 가을이라도 꼭 떠야지 했는데 그 와중에 제가 라넌큘러스를 그 펀칭 니트를 끝내고, 펀칭 니트도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펀칭 니트를 끝내고 나서 라넌큘러스를 뜨려고 이제 게이지를 내보는데 게이지 내놓고 세탁하고 말리고 하는 동안에 또 시간이 있고, 또 그 게이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다시 또 게이지를 내서 또 그렇게 시간이 좀 딜레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또 손이 놀고 있잖아요. 저는 뜨개 중독녀인데
그래가지고 저는 문어발이 없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한 프로젝트가 끝나고 다른 프로젝트로 넘어가기까지 사이에 텀이 조금 그럴 때 조금 아쉬워요. 그냥 무매로 뜰 만한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손이 놀기도 하고 해서 그러면 지금 얼른 카드쇼를 떠볼까 했거든요. 그래서 스와치부터 일단 떠봤었어요. 그래서 스와치 뜬 거는 인스타에 제가 올렸었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한 10cm 정도 되게 떠봤었거든요. 이 무늬도 처음 떠보기도 하고 해서 코바늘로 뜨는 것처럼 이렇게 끌어올리잖아요. 그래서 대바늘로는 이런 무늬도 안 떠봤고 해서 연습할 겸 그 게이지도 얼마나 나오는지, 왜냐면 원작실보다 제가 쓴 실이 더 굵거든요. 그래서 그 감도 잡아볼 겸 스와치를 일단 떠봤습니다. 그래서 고무단 느낌도 어떤지 해서 고무단도 뜨고, 이렇게 끝에 원래 이 도안이 걸러뜨기가 3코씩 들어가요. 그래서 걸러뜨기 하면서 이렇게 약간 말려 올라가게 이렇게 되는 마무리가 테두리가 되는 거라서 그것도 연습할 겸 해서 동영상 보고 따라해 봤거든요. 그 샬라님이 도안에 보면 링크가 있어서 누르면 유튜브 영상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거 보고 따라하면 쉽더라고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쉬워가지고 그냥 영상 보고 따라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떴었고요. 이렇게 뜬 거는 5mm 바늘로, 원래 이 실이 5mm 권장 바늘이에요. 요만큼 남았는데 요거 한 탈에 2탈에 사가지고 200g 중에 요만큼 남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그람수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택을 제가 이렇게 접어서 여기다가 껴놨거든요, 가운데. 나중에 무슨 실인가 할까봐. 이 크렘케 소울 울이라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리사이클 실이라고, 니트 소재를 재활용해서 만든 실, 다시 태어난 울.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실은 게이지가 원래 5mm 권장 바늘이에요. 그래가지고 5mm로 일단 작업을 해봤더니 좀 빨고 나니까 약간 더 통통해지는 느낌은 있으면서, 대신 이건 콘사가 아니고 그냥 타레실이라 그런지 수축 같은 건 없었어요. 대신 콘은 조금 더 차는 느낌이라 좀 빡빡해 보이나 싶어가지고 편물이 좀 조금 더, 지금 이것도 부드럽긴 한데 조금 더 부드럽고 유연하게 이렇게 늘어지게 좀 했으면 해가지고 한 5.5로 늘려도 되겠다 해서 스와치는 5mm로 냈지만 5.5mm로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뜬 거 한번 먼저 보여드린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우리가 가디건 이렇게 간절기 때 그냥 걸치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서 착안해가지고 간단하게 앞판은 없고 뒷판만 있는 옷의 반을 이렇게 세로로 잘라서 2등분 해가지고 앞은 없고 뒤만 있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걸칠 수 있게. 누가 보면 그냥 가디건 걸쳤는 줄 알 거예요. 이렇게 뒷모습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서서 찍은 거 다시 첨부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냥 어디다 받쳐 입고 보여드릴까 하다가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줄무늬 티에 받쳐 입고 보여드리는데, 긴팔이라 그런지 좀 더워요 지금. 네, 이렇게 꽃무늬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걸 단델리온 스티치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단델리온 스티치가 쭉 올라가는데, 그리고 이렇게 목 뒤에는 이렇게 고무단으로 코막음을 하면서, 원래 여기 바텀업이에요. 밑에서 캐스트온 해서 고무단 뜨다가 이렇게 문판을 뜨면서 올라가고요. 꽃무늬를 뜨다가 이렇게 여기까지는 그냥 네모로 이렇게 하나로 뜨는 거예요, 뒷판을. 그러다가 이렇게 쭉 떠서 여기서 이제 여기 고무단을 중간에 몇 단 떠주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이쪽에서 떠나가면서 코막음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오른쪽 소매부터 이렇게 떠내려 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다 뜬 다음에는 여기서 이렇게 걸어놨던 거, 어디 어깨핀에 걸어놨던 거를 여기서 다시 해서 뜹니다. 근데 저는 귀찮아서 어깨핀에 따로 안 해놓고 그냥 앞판 뒷판 다 있으면 이게 거추장스러운데 그냥 뒷판만 뜨는 거라 여기 걸어놓은 채로 계속 여기 그냥 한 바늘에 걸어놓고 이쪽을 먼저 떴어요.
그렇게 해서 뜨고 나머지 이쪽 걸려있는 채로 또 다시 뜨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원래 꽃이 원작에는 몰랐어요. 이 수아치를 뜰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이 수아치도 잘못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꽃에서 이거를 보면서 말씀드려야겠다. 이 꽃에서 꽃 사이가 원작에는 원래 8단인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4단밖에 전 안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격이 더 짧은 거죠. 원래는 좀 더 간격이 이렇게 꽃이 좀 더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저는 바글바글하게 떠진 거죠. 그래서 꽃이 이렇게 와글와글 들어가 있어요. 제가 봄옷으로 지난번 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되게 파스텔 톤을 뜨면 되게 예쁜 디자인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봄옷을 뜨면서 노프릴 스웨터, 에이프릴 가디건 다 봄봄하고 막 핑크, 하늘색 이런 거 떴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채색도 좀 떠보고 싶다 싶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그동안 뜬 옷 중에 회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처음 옷 뜨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뜬 거 보면 회색 옷은 없더라고요. 남편 조끼는 떠줬었는데. 그래서 무난하게 좀 그런 톤으로 한번 떠보면 어디든지 편하게 걸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원래는 뭐 파스텔 노랑도 예쁘고 막 했는데 민트색도 예쁘고 근데 이렇게 그레이를 골랐거든요. 좀 뉴트럴하게 가보자 그랬는데 무늬는 이렇게 와글와글 꽃을 많이 넣어가지고 완전 꽃밭이 됐어요. 그래도 색이 그렇게 밝은 색이 아니고 이런 또 중성적인 톤이라 이렇게 꽃이 많아도 그렇게 과해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스타에 내가 이거 잘못 뜬 줄 몰랐는데 이렇게 잘못 뜬 거였어요 라고 이게 중간에 발견한 것도 아니고 다 떴어요. 그래서 여기 목고무단 이제 막 뜨고 이렇게 하려는데 단수 같은 거 세보다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한데? 해가지고 거의 다 떴는데 마지막 꽃 뜰 땐가? 그래가지고 이좀 뭐가 이상한데? 해서 다시 도안을 보니까 제가 너무 촘촘하게 꽃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도안보다 꽃이 더 들어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댓글에 예쁘다고 해주시고 꽃밭이고 꽃길만 걸으라고 또 해주시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꽃이 너무 많아서 와글와글해 보이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 완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도안 선물을 해주신 샬라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무늬를 안 넣던지 해서 그냥 남편 거를 떠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운 느낌이 있지만 또 사무실에서 에어컨 되게 세게 틀어놓는 곳에선 추우니까 뭐 여름에 반팔 입고도 뭐 이렇게 걸치고 있고 하잖아요. 그때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두께감이 2겹이 아니라 1겹인 거니까. 그래서 또 저 같은 경우는 굵은 실을 사용했지만 좀 얇은 실로 뜨시면 더 괜찮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떻게 떴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래서 꽃 원작보다는 그 꽃 단과 단 사이가 좀 더 짧게 촘촘하게 들어갔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게 원작 게이지가 19코에 28단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크렘 캐솔 올 실이 5mm로 떴을 때는 16코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메리아스 게이지만 뜨진 않고 제가 이렇게 무늬 넣어서 뜬 다음에 그냥 여기 메리아스 게이지 있는 쪽을 그냥 재봤어요. 그렇게 해서 파악했을 때 16코가 나왔고 네, 덕구가 또 오고 계십니다. 언니가 혼자 따드니까 또 자다 나오는 거예요? 이리 와요. 여기 앉아. 여기 원래 네 자리인데. 아이고 미안해요. 여기서 조금 찍을게요. 네, 삼각대 검사. 이리 오세요. 지 인사하세요. 똥꼬. 왜 자꾸 똥꼬 보여주는 거예요, 카메라에다가. 응? 삼각대. 아니야, 이거 삼각대랜다. 캣타워 올라갈 거예요? 또 시작됐어요, 무릎냥이? 그럼 같이 해. 자, 여기 보세요. 안녕하세요, 덕구입니다. 아이고, 예뻐요. 제가 계속 일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자꾸 뭐 보고 말씀드릴 때마다 고개를 숙여서 제가 일일이 모자이크 하냐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촬영할 때부터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들고 해야겠어요, 위로. 제가 기억이 안 났어요. 5.0, 5mm로 해서 아까 그 보여드린 요 스와치를 떴고요. 그 다음에 스탁하고 나니까 수축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서 그 코스단수 변화는 없길래, 그래서 5.5는 그냥 세탁하지 않고 한 요만큼만 메리아스 게이지만 한 5cm 떠보고 제가 그냥 코스 재본 다음에 그냥 풀어버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게이지 내봤을 때 5.5는 17코에 20단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계산으로 해가지고 원작은 19코인데 전 17코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코 잡을 때 원작 게이지로, 이제 원작은 총 이 몸판이 처음 시작 코는 좀 다르지만 나중에 이 몸판 제일 넓은 데가 97코예요. 그래서 97코가 50cm가 나오거든요, 단면이. 그래서 그걸 계산하니까 저는 똑같이 97코를 잡아서 제 게이지인 1.7코로 나누면 57cm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면이 꽤 크잖아요. 50cm도 저는 조금 크다고, 넉넉하다고 생각했는데 57이면 진짜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너무 큰 느낌이 아닐까 싶어서 그냥 저는 어깨만 살짝 덮을 정도, 이렇게 그걸 원했거든요. 그래서 코스 조절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 80코 정도 잡으면 어떻게 될까 해서 80코 나누기 1.7 했더니 47cm 정도가 나와서 제가 원하는 딱 너비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제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원작에는 이렇게 양옆에서 이렇게 단델리온 스티치가 계속 올라가요. 양옆에 이렇게 있고요. 꽃이 하나 있다가 두 개 있다가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계속 반복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요 두 개인 꽃까지, 여기까지는 그대로 따라 하고요. 양쪽 다. 그리고 이 꽃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냥 메이리아스로 쭉 뜨는 부분의 코스를 조절해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절하려고 근데 이게 총 홀수 코스가 되게 잡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80코를 잡으면 제가 원하는 47cm 정도 나올 것 같으니까 저는 81코를 잡아서 홀수를 맞추기 위해서 81코를 했고, 그래서 결국에 가운데에 44코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쪽은 원작 그대로 하고 가운데 메리아스 부분만 44코로, 60코에서 44코로 줄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쭉 떴고요. 그래서 완성된 치수는 여기 밑단부터 쭉 재서 여기 소매 끝단까지 그 길이가 84cm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뒷목 고무단부터 몸판 고무단까지가 39cm가 나오고, 여기 가슴 너비 단면은 47cm가 원래 원하던 대로 나오게 됐습니다. 한 코 차이니까 뭐 거의 차이 없었겠죠. 80코로 계산했던 거니까. 그리고 이 팔 같은 경우는 원작에서는 41cm 정도 되게끔 떠주더라고요. 그 115단 정도 떠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세로 게이지가 다르잖아요, 원작이랑.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10cm에 20단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한 40cm가 되게 뜨려면, 여기 목 고무단 분리한 데서부터 40cm 정도가 내려오게 뜨려면 80단을 떠야겠구나. 그래서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코스를 줄여 내려오는데, 소매를 줄여 내려올 때 어깨 여기서 밥 먹었어? 뒷목 뒷목 고무단 부분을 코막음을 하고 나면 양쪽이, 저 같은 경우 30코가 걸려 있었어요. 이 걸러뜨기 부분까지 폭을 제외하고 걸러뜨기 양쪽에 4코가 또 생기잖아요. 그럼 가운데가 30코였는데 그걸 20코로 줄이고 싶었어요. 여기 와서는. 그럼 10코를 줄여야 되니까 한 번 줄일 때마다 양쪽에서 한 코씩 줄어드니까 2코가 줄어들잖아요. 그래가지고 2코가 줄어드니까 5번만 줄이면 되죠. 총 5번 줄이면 되니까 그렇구나 계산해가지고 80단을 뜰 건데 5번 줄이면 되니까 계산을 했는데 그게 잘못한 거예요. 제가 암산을 잘못한 거죠.
80 나누기 5가 18이라고 잘못 계산한 거예요. 그럼 90단이잖아요. 그쵸?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18단마다 줄여서 90단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길이가. 왜냐면 이게 양쪽이 언밸런스한 게 아니라 똑같기 때문에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한쪽이 저거보다 좀 더 짧았더라면 너무 짧았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90단 뜨길 잘한 것 같아요. 우연이지만, 실수였지만 90단을 결국 뜨게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소매가 40cm 정도 떠야지 했는데 한 45cm가 뜨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마음에 들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또 뭐를 말씀드려야 되지? 그리고 소요량을 말씀드릴게요. 실소요량은 제가 이 크렘케 소르를 방송을 안 해요. 여기 와서 세수를 하네. 소르를 100g짜리 2타레를 사서 감아서 썼는데요. 거기서 요만큼 남았어요. 이게 지금 26g이 남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스와치를 뜰 때 이거 스와치 무게를 재보니까 10g이 나오더라고요. 10.6g인가? 그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그럼 이거 36g 빼면 그 200g에서 36g을 빼면 한 164g 정도가 소요가 됐더라고요. 이거 뜨는데. 그래서 그렇게 실이 소요됐다는 거 5.5mm로 떠서 그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까 완성된 치수도 말씀드렸죠. 제가 원하는 딱 크기로 나온 것 같아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소매는 제가 90단을 뜬 걸 알게 됐으면서도 그 다음에도 조금 더 뜰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그대로 마무리를 했고요. 잘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씩 떠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이런 색깔보다도 파스텔 톤, 연보라색, 민트색, 아니면 연한 하늘색, 그런 예쁜 컬러들, 봄봄한 컬러로 떠도 예쁘신 것 같고요. 아니면 겨울에 베이지 톤이나 카라멜색 이런 걸로 떠도 분위기 있게 걸치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알았어요. 맞아요. 가. 여기 스크래처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보여드릴 거는 제가 저번에 뜨고 있다고 보여드렸던 짠! 헤르미님이 무료 영상으로 올려주신 그 V 펀칭 반팔 니트입니다. 아주 요즘 잘 입고 다니고 있어요. 요거를 입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허그미카디쇼를 뜨고 있는데요. 이 플라워 무늬를 뜨기 위해서 한 손으로 뜨기가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사실 이거 잘못 떠서 이 셋업단 4단을 뜨고 더 4단에 올라가서 꽃이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잘못 떠서 그냥 이대로 꽃이 좀 많이 들어가게 뜨려고 합니다. 꽃잎을 이렇게 한 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부터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기가 코바늘과 달라서 좀 힘들더라고요. 역방향으로. 그리고 세 번째 꽃잎은 정말 힘들어져서 저는 그냥 이 구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실을 걸어서 당깁니다. 비슷한 길이로, 지금 카메라 보면서 찍으니까 좀 힘들어서 저도 시야 확보가 안 돼가지고 비슷한 길이로 당겨서 이렇게 오른쪽에 걸어주고 또 두 코를 떠주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들어가서 요 왼쪽 바늘로 당겨서, 아이고 카메라 찍으면서 하니까 잘안돼. 이렇게 너무 많이 당겨도 예쁘지 않거든요. 길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뜨면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허그미카디쇼 뜨는 분들은 이렇게 아마도 각자 뜨시다 보면 요령껏 뜨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뜨기가 워낙 코바늘처럼 걸어 올리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그냥 바로 아래 코 걸어올 때는 이렇게 바로 아래 코 걸어올 땐 괜찮은데
꽃잎 3장쯤 가면 이렇게 여기서 걸 때 한 여기 거꾸로 이렇게 걸어야 돼서 이게 역으로 바늘 돌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떴습니다. 요 길이가 서로 비슷하게 나와야 예쁘다고 해요. 근데 저도 이렇게 마지막 코가 좀 길게 빠진 경우도 있고 세탁하면서 조금 더 예뻐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허구미 카디쇼 예쁘다고 많이들 뜨시는데 도움되실까 해서 이렇게 마지막 꽃잎을 뜨면서 갑자기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펀칭 니트로 갈아입고 왔습니다. 덕구 영양제도 좀 먹이고 간식도 좀 먹이고 덕구 내 얼굴이 잘 안 나와요. 덕구야 너 나온다. 쪼기 봐. 이거로 갈아입어 봤는데요. 이건 제가 지난 영상에도 유튜버 헤르미 님이 올려주신 무료 영상을 보고 제가 그동안 탑다운으로만 떠봤었는데 처음으로 바텀업을 도전해 보겠다. 혼자서 뜰 자신은 없고 마침 영상이 있어서 따라하면서 떠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런데다가 제가 비친 무늬에 관심이 많은데 비친 무늬이면서 바텀업이어서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해봤는데요. 실은 이렇게 지난 영상에 올려드렸었죠. 라라뜨게에서 구매한 면투부사입니다. 아이보리 컬러예요. 무슨 이름이 그냥 아이보리는 아니고 무슨 아이보리였지? 아무튼 아이보리 컬러인데 이게 제가 사고 얼마 안 돼서 품절됐었다가 요즘에 들어가 보니까 다시 또 입고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때 500g 넉넉하게 구매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를 뜨고 요만큼이 또 남았습니다. 한 250g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스와치를 떠봤을 때는 헤르미 님도 그 라라뜨게 면튜브사 다른 컬러로 뜨셨는데 그때 리뷰에도 2가지 컬러로 뜨셨는데 하나는 그 컬러마다 약간 굵기나 어떤 질감 느낌이 좀 다른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헤르미 님은 5mm로 뜨시고 하나는 5.5mm로 뜨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성글게 뭐 어떤 이런 펀칭 이런 아니 좀 비치는 그런 옷을 처음 떠봐가지고 너무 성글게 뜨면 그 편물이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아직 어색해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게 더군다나 구멍이 나 있는 거고 하니까 성그러면은 구멍이 너무 커지는 것 같고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이상한 게 아니라 어색한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떠봤는데 5.5mm, 5mm, 5.5mm 떠보시길래 저 같은 경우는 5mm로 한번 처음에는 5.5도 조금 떴었어요. 근데 너무 구멍 숭숭한 것 같고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구멍이 있는 옷인데 너무 성그른 것 같아서 5mm로 일단 떠보자 하고서는 제가 5mm로 떴거든요. 근데 이렇게 떴는데 뜨고 나니까 이것도 저는 좀 성그른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게이지가 좀 큰 것 같고 제가 헐렁손인지 어쩐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걸 떠본 다음에 요렇게 저는 실이 이렇게 너덜너덜 요렇게 4.5mm로 다시 스와치를 내봤어요. 그래서 요 정도 느낌이 저는 아무래도 나은 것 같아서 5점 덕후 털이 이렇게 5.0으로 뜬 거는 구멍이 좀 큰 느낌이라 이렇게 뜨면 그래도 좀 적당한 것 같아서 요걸로 뜨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요걸로 뜨고 원작은 이 무늬가 총 저는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은 5개로 보이지만 옆면까지 다 하면은 14개예요. 그 원작도 5개이면서 보면 요 무늬까지 안 들어가고 여기서 마무리가 돼요, 어깨가. 그래서 저보다 요만큼씩 없는 거죠. 그리고 옆구리도 그렇고 12개의 무늬로 하시거든요. 12개로 잡아서 하시기 때문에 둘레가 한 90
뭐 그 정도 90 정도 나와서 거의 이렇게 맞게 입고, 또 이 무늬 자체가 이렇게 신축성이 좋기 때문에 레이스 무늬라서,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90 정도 떠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딱 맞게 떠도. 근데 저는 조금 루즈하게 입고 싶어서 약간 낙낙하게 떠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애매하게 낙낙하게 뜬 것 같아요. 저는 결론적으로 조금 지금 보면 어깨가 애매하게 넘어가고요. 요만큼이 진짜 없었으면 더 좀 예쁘게 이렇게 요 정도? 그죠? 맞았겠다. 요게 약간 어깨가 애매해서 어깨가 넓어 보여요. 제가 어깨가 좀 좁은 편인데 애매해가지고 아예 내려간 것도 아니고, 그죠? 여기까지 이렇게 아예 내려가면 그렇게 안 보일 텐데 여기까지가 어깨 같고 각져 보이고 좀 그래요. 제가 지금 여기가 또 이렇게 탑다운이랑 다르게 여기 팔을 꼬매는 거니까 여기가 약간 도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여기가 각져 보이고 그런 느낌은 있어요. 여기가 애매한 루즈핏이 돼서 조금 더 크게 떴더라면 차라리 더 크게 뜨던지 이렇게 내려가게 아니면은 요만큼 어깨 원작처럼 그냥 무늬 12개로 그냥 떴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하지만 뭐 잘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에 거의 뭐 외출할 때 그냥 이 옷을 딱 짚게 되는, 네, 그래서 한 번은 빨아서 입었더니 빠르니까 다시 좀 약간 수축하고 편물이 약간 좀 더 딱딱해지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조금 더 다시 맞는 느낌이 났었거든요. 근데 어제 또 입고 나갔다 왔더니 다시 이렇게 좀 늘어나가지고 이렇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쁘게 잘 입고 있습니다. 이것도 뜬 거 말씀드려 볼까요? 적어 놓은 거를 보면서 일단 소요량은 한 225g이 소요가 됐고요. 225g이 들었고요. 덕후 화장실 갔나 봐요. 모래를 푸고 계시는 양포 크레인 소리가 막 나네요. 열심히 팔힘이 좋아요. 팍팍팍 하면은 막 모래가 밖으로 막 나와요. 그래가지고 박스를 이렇게 잘라서 앞에를 약간 울타리처럼 이렇게 쳐놓고 쓰기는 하는데도 힘이 넘칩니다. 좋아요. 건강한 건데 뭐. 라라뜨게 면튜브사 4.5mm로 스와치 내서 캐스트온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무늬를 14개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무늬 하나당 단위를 14개를 반복해서 가슴 단면이 91을 예상했네요. 그럼 원작이 한 85 정도로 좀 더 작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92 정도 나오겠거니 이렇게 계산을 했고, 무늬가 제가 뜬 스와치에서 4.5mm로 뜨면 무늬 한 개당 폭이, 이게 4.5인가요? 이 무늬 한 개당 폭이 6.5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구멍 무늬 있는 데까지, 여기까지 요만큼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요만큼이 아니라, 그죠? 요만큼씩 계속 반복되는 건데, 이제 스와치는 양쪽에 요 3개로 무늬를 넣었지만, 그래서 요만큼을 이제 몇 센치인지 계산해 보셔야 돼요. 여기 가타 무늬를 제가 넣었지만 여기 구멍 있는 데까지, 여기까지가 6.5cm가 나왔거든요. 덕구가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로 폭이 요만큼이 6.5cm가 나와서 이거를 14개를 하면 한 92cm 정도 나오겠거니 했고요. 그래서 밑에서 바텀업이니까 밑에서부터 코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이제 퀘스톤 할 때 이렇게 많은 코스를 잡아보기가, 그쵸? 탑다운일 때는 몇 코 안 돼서 이렇게 점점 늘리면서 내려오는데, 처음 밑에서부터 196코로 시작을 했습니다. 원작보다 더 많은 코스로 시작을 했고요. 일단 고무단은 4.0mm로 뜨기 시작했고, 한 코 고무단을 해줬고 그냥 일반 고무단을 떠줬어요. 그 다음에 쭉 떠 올라오다가 여기서 이제 레이스 무늬가 시작이 되죠. 밑에서는 레이스, 제가 지금 뭐 뜨고 있는데, 요 뜨고 있는 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요 SKC 에보니 바늘, 요게 진짜 이런 무늬 뜰 때 너무 좋아요, 바늘이. 근데 줄걸림이 좀 있다 보니까 이 고무단을 뜨다가 저번에 말씀드렸나? 너무 진짜
성격 버릴 것 같아가지고 여기는 심포니 우드로 3mm로 뜨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무늬가 시작된 여기부터는 또 저 바늘이 쓰고 싶어서 4.5로 해서 떴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레이스 무늬라 구멍이 송송 나 있으니까 그래도 잘 코가 딸려오더라고요. 그래서 4.5로 해서 에보니 바늘로 떴고요. 고무단부터 34cm까지 떴어요. 이렇게 쭉 떠올라와서 요 아몰 분리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코막음을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가 제가 무늬 11개를 떠서 총 요 고무단부터 34cm가 된 다음에 이제 아몰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다 적어놨네요. 잘했어. 그래서 이 V넥은 아몰 분리를 하고 좀 올라오다가 나중에 하는 거고요. 아몰 분리를 먼저 하게 됩니다. 뭐 물론 더 깊게 파서 입고 싶으신 분들은 아몰 분리 할 때쯤이나 아니면 그 전에 할 수도 있겠죠. 원작대로 하면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양쪽에서 9코, 8코씩 이렇게 없애주거든요. 총 그 무늬가 양쪽에서 17코씩 없애주거든요. 아몰 분리할 때 양쪽에서 겨드랑이 보이면 부끄럽죠? 17코씩 없애는데 원작에서는 12개의 무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앞판, 뒷판에서 보이는 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무늬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겨드랑이에 무늬가 1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무늬가 하나라서 여기를 중심으로, 이 V코를 중심으로 잡아서 양쪽으로 8코, 9코 이렇게 없애주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무늬가 원작보다 하나가 더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옆구리 쪽이 무늬가 2개가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가운데를 잡아서 양쪽으로 이렇게 코를 없애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애매하게 이 구멍난 무늬가 이쪽 옆선으로 하게 돼서 이 코를 줄여 올라가다가 너무 이렇게 들어오면 또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덜 들어오자니 이 무늬 있는 데서 끝나버리면 꿰매줄 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2코씩 이렇게 남겨놓고서 했더니 지금 애매하게 어깨가 넓어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작은 옷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하게 늘리시던지 아니면 정말 원작처럼 12개 무늬만 뜨셔도 괜찮겠다. 사이즈 조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작은 여기까지 하고 어깨가 마무리가 되는데 요만큼이 더 떠졌다는 거, 그게 차이점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떠 올라왔습니다. 원작은 결국에 12개의 무늬에서 5개에서 가운데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앞판 뒷판에서 총 그러니까 7개로 나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양쪽을 하나씩 주자니 그럼 앞뒤가 6개 무늬가 되니까 짝수면 이 무늬 사이에서 V코가 부러지는 거니까 좀 미워질 것 같아서 원작처럼 똑같이 이 V 무늬에서 V넥이 벌어지게 하기 위해서 요 무늬를 가운데로 배치하다 보니까 저는 겨드랑이 쪽이 여기가 중심이 됐다. 원작은 요 V 라인이 V 무늬 있는 데가 중심인데 저는 그 V 무늬 사이 요 구멍이 있는데 이 무늬 세코 모아뜨기 하는 요 부분이 겨드랑이의 중심이 된 게 또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 조절, 이 무늬 수를 조절하실 분들은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크게 뜨신다고 하면 14개보다는 뭐 15개 이렇게 잡아서 하셔도 될 것 같고 한 16개 이렇게 잡으셔도 될 것 같고요. 16개 잡아서 양쪽에 하나씩 겨드랑이 쪽으로 배치된다고 하면 그 중심을 잡는다고 하면은 16개 하면 양쪽에 하나씩 2개 빠지고 14개니까 앞에 무늬가 7개를 배치하도록 해서 요 가운데에서 V넥 줄임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게이지 이 무늬 게이지를 그 튜토리얼 영상에 무늬 게이지 내는 거 나오거든요. 그거를 뜨셔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조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코를 잡고 하는지는 다 설명해 주세요. 튜토리얼에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몸통을 떠놓은 다음에 이걸 바닥에 놓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그냥 사선으로 이렇게 재봐요. 저 같은 경우는 21cm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1cm가 나오고 여기 둘레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둘레는 제가 잡는 코스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코스를 게이지를 자기 그 게이지 내셨던 거 계산해 보면 여기가 몇 cm 나오는지 아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를 그럼 몇 단을 떠내라고 할 건지 계산해야 되잖아요. 요 길이를. 요 길이는 저 너무 엉망진창으로 막 써놔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잡으면 여기서 요 길이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요 길이를 알려면은 그 센치로 뭐 재서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 그냥 피타고라스 예전에 배운 피타고라스 그냥 생각해서 요 길이 21cm고 여기가 지금 15.5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요 세로 길이를 정했고요. 그래서 세로 길이는 저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14cm 여기 이렇게 단면으로 떠올라가는 부분 말고 여기까지 14cm를 계산해서 뜨게 됐고요. 여기는 조금 떠서 올라갑니다. 여기서 조금 떠서 올라가고 이제 코를 줄이기 시작해요. 14cm만큼을. 그래서 그거 조정하는 거는 다 혜리미님이 자세하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뭐 그냥 도안이 아니라 다 영상으로 있는 거라 설명드릴 부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입었을 때 핏이 어떤지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원작보다 좀 크게 떠가지고 이런 핏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되게 덩치 같은데 팔 둘레도 적당하게 완성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팔 둘레도 적당히 완성되고 다 뜬 다음에 팔 다 뜨고 나면 이제 다 이어줘야 되잖아요. 어깨 있고 여기 팔 둘레 꼬매주고 근데 너무 좀 귀찮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까지 괜찮은데 이 꼬매는 게 조금 귀찮기는 했어요. 괜찮았지만 그래도 예쁘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텀업으로 뜨는 디자인을 처음으로 떠봐서 아주 신기한 경험이기도 하고 좋은 경험이었어요.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서 그래도 도전해 볼 수 있었고요. 바텀업으로 뜨는 디자인의 장점은 뭐 어깨선이 저는 좀 사이즈 조절을 실패했지만 어깨선이 딱 떨어진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바텀업으로 뜨면 어떤 핏이 좀 더 정교하게 기성복 양장이라고 표현하면 그런데 아무튼 그 재단을 해서 재봉해서 만든 옷 같은 어떤 그런 핏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떠올라가기 때문에 무늬가 들어가는 옷들은 무늬 조절을 하는 게 좀 더 용이한 것 같아요. 위에서 떠내려올 때보다 아래에서는 코를 없애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양쪽에 무늬를 어떻게 맞춰야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면서 뜨기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패턴 책을 보면서 혼자 이런 무늬로 한번 떠볼까 하면은 이제는 좀 코스 계산을 해서 떠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양쪽을 분리해 놓고 이쪽을 먼저 이제 V넥 줄일 때 하면서 이쪽은 이미 여기까지 뜨고 둔 상태로 여기부터 먼저 줄여 올라가고 여기 어깨 경사도 주거든요. 어깨 경사를 주고 또 이제 나머지 이쪽에서 또 뜨고 하는데 양쪽을 최대한 맞춰서 기억을 잘 해놨다가 뜨려고 했는데도 조금 비대칭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도 뭔가 여기가 틀렸어요 지금. 여기가 하나가 없어야 되는데 바늘 비우기가 제가 뭐 하다가 바늘 비우기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이거 하나가 없어야 되는데 어쨌든 대체적으로는 양쪽의 균형을 잘 맞춰서 뜨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튼 시원하게 잘 입고 있고요. 면튜브사는 아무래도 조금 더 무게감이 있고 뭐 틴리네를 요즘 제가 뜨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좀 무게감이 있고 두께감도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좀 더 더워지면 입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구멍이 숭숭 나 있어가지고 바람이 살짝이라도 불면 되게 시원하게 입고 있습니다. 조금 더 더워지는 여름을 대비해서 입으신다면 5월까지는 지금 괜찮지만 6월 넘어가면서 이제 7, 8월에는 아마도 이거보다는 좀 더 성글성글한 그 소재로 시원하게 뭐 비스코스 섞인 소재, 레이온 이런 것들로 떠보면 더 시원하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깨 경사가 조금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어깨 경사가 좀 더 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중건데도 약간 어깨가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줘도 괜찮겠다. 원작보다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더 해줘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원작하고 제가 단수 차이도 좀 있고 또 이 무늬 자체를 더 많이 넣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줄이는 코스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작은 뭐 이 정도 올라가고 끝났는데 저는 이만큼 더 줄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여기가 더 많이 남아있지만 원작은 여기까지 줄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브이넥이 처음에는 이 고무단을 만들기 전에 거의 여기까지 파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입어야 되지? 해서 그냥 아예 이렇게 입지 말고 아예 그냥 탑 같은 거를 그냥 아예 드러나게 입어서 아예 대놓고 그냥 그 레이어드 해서 입는 스타일로 입을 수밖에 없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다행히 고무단을 주워서 뜨다 보니까 얘가 힘이 생겨서 올라가서 그런지 괜찮았고요. 그리고 원작보다 저는 좀 더 떠줬어요. 한 1cm 정도 더 떴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유교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너무 내려오는 것 같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더 떴더니 요렇게 딱 그냥 봐줄만 하게 파였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안에 그냥 하얀색 끈으로 된 그 끝나시 민소매를 입었지만 검정색 같은 거를 검정이나 네이비 정도로 입어서 받쳐 입어서 살짝 이 레이스 구멍 사이로 비치게 입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한번 떠보세요. 바텀업 안 떠보신 분들도 용기 내서 영상이니까 도안이면은 또 혼자서 힘들 수도 있지만 영상이기 때문에 따라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요즘 뜨고 있는 F4는 이렇게 두 개가 나왔고요. 제가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입고 나가서 바람 불고 이럴 땐 추우니까 이 구멍으로 바람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걸치고 나갈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뜨고 있는 거 보여드릴까요? 라넌큘러스를 캐스트온에서 뜨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를 넓은 넥을 하면 예전에는 이게 실 자체가 이 리네가 막 늘어지는 실이라 입으면 입을수록 늘어진다고 해서 이게 목이 한없이 늘어나면 어떡하지 해서 좁은 넥으로 제가 캐스트온 했었거든요. 튜블러 캐스트온 해가지고 30코 잡아서 이제 그 끌어올려서 뜨면 60코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른 거 뜰 때도 다 막코 잡아서 뜨기 때문에 튜블러 캐스트온 제대로 한 거 이번에 처음인데 그래도 그 다다뜨개님 알려주신 울산댁 뜨개방 거기에 고무단 뜨는 방법 이용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서 한 요만큼 고무단 뜨고 무늬 이제 막 들어갈 정도가 돼서 뜨고 있는데 아무래도 너무 작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뜨신 분들 후기 보면 이게 머리가 들어갈까 싶지만 그냥 뜨세요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뒤집어서 보여드리네. 근데 이거를 계속 뜨면서도 근데 이거 너무 작지 않나? 왜냐면 뜨다 보면 점점 이제 이 어깨까지 뜨다 보면 더 벌어져서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니까 그랬는데도 머리를 한번 넣어봐야겠다 해서 최대한 이렇게 벌려서 머리를 넣는데 최대한 늘려도 단면을 재면 16cm가 나오는 거예요. 둘레가 32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 머리가 보통 50이 넘지 않나요? 저는 한 51이 되는 것 같은데 도저히 안 들어가겠다. 이거 어머님 거 뜨고 있거든요. 어머님이 머리가 저보다 아마 작으실 거예요. 체구가 작고 날씬하셔가지고. 근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아무리 나중에 늘어난다 하더라도 저는 또 너무 늘어질까 봐 걱정해서 좀 약간 보수적으로 떴는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덕구한테 씌워주고 씌워줬는데 덕구가 바로 물어 뜯어버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른 벗겨줬어요. 미안해 하면서. 아무튼 그래서 와이드 네크라인 그 방법
동영상이 있어요. 그거대로 따라해서 그냥 거의 막코 잡는 거랑 비슷한 식으로 이렇게 감으면서 코를 잡거든요. 그 방식으로 해서 떠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뜨니까 작은 것 같아도 그래도 이렇게 머리가 딱 들어갈 정도예요. 그럼 점점 늘어나면 조금 더 이렇게 내려오겠죠? 지금은 거의 딱 맞는 느낌이더라고요. 머리 넣어보니까. 그래서 뒷목 경사, 그리고 저는 뒷목 경사만 넣고 앞목은 경사를 넣지 않고 뜨고 있습니다. 이 도안이 특이한 점이 뒷목 경사도 있고 앞목 경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뒤 다 넣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싶은데 뭐 뒷목 경사를 더 주고 앞목을 좀 덜 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단차를 그냥 뒤만 주고 뜨고 있습니다. 왠지 이렇게 자꾸 그 경사가 차이가 별로 없으면 자꾸 뒤로 제껴지는 느낌이라 자꾸 끌어내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옷들은 제가 입어보니까. 그래서 뒷목 경사만 넣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틴 리네로 4.5mm로 뜨고 있어요. 5mm로 처음에 뜨려고 했는데 스와치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빨기 전에 그냥 뜰 때는 요만했던 것 같은데 빨면서 확 늘어나 버리는 느낌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너무 비치는 느낌인 거예요. 막 성글성글한 원래 그런 옷이긴 하지만 원작은 6mm, 모헤어로 6mm 뜨고 막 그래서 진짜 성글게 뜨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근 편물을 아까 요거 뜨면서도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해서 이것도 너무 비치는 느낌이 나가지고 5mm 안 되겠다 해서 4mm로 4.5mm로 이렇게 다시 게이지를 내가지고 요대로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도 조금 비치는 옷이지만 이게 워낙 촘촘하게 입는 옷은 또 아니다 보니까 뭐 겨울용으로 올실을 뜨면 더 촘촘하게 또 뜰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모헤어로 해서 모헤어로만 뜬 것도 되게 분위기가 있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모헤어가 따갑지만 않다면은 한번 저도 그렇게 해서 가을에 입어볼까 싶기도 합니다. 긴팔로 떠가지고 안에 얇은 티 입고 받쳐 입고 비치게 이렇게 해서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니팅 투데이를 갔다 왔거든요. 매장 갔다 왔는데 지난번에 다다뜨개님이셨나? 그 니팅 투데이의 모헤어가 굉장히 부드럽고 괜찮다고 하는 거를 들었었거든요. 영상에서. 그래서 그거를 가서 여쭤봤어요. 여기 모헤어 되게 좋다고 하던데 그 홈페이지 상엔 없는데 언제쯤 나와요? 했더니 가을 한 9월쯤이면 다시 생산해서 판매하기 시작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구매해서 떠볼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뜨고 있는 라넌큘러스도 보여드렸고요. 이것도 얼른 떠가지고 F4 내서 영상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선물로 갈 거기 때문에 아마 F4 영상 찍고 나면 제가 안 가지고 있을 거라 겨울에 한번 뜨개 결산을 또 할 때 그때는 현물은 없고 사진만 남아있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뜨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도 보여드리면서 이거 뜨고 있는데 저번에 한번 제가 엄마한테 실 색깔 여쭤본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어머님 거 뜨고 있는데 엄마는 어때? 어떤 색깔이 좋아했대? 엄마가 이 색깔도 예뻐 보이네. 근데 저희 엄마 되게 은은한 색깔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또 특히 인디 핑크. 그래서 인디 핑크로 뜨면 좋지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이 틴리네가 핑크가 인디 핑크가 아니고 그냥 핑크고 아니면 아주 옅은 라일락이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어요. 일단은 니팅 투데이에 갔다 와서 지금 실 쇼핑했던 것도 다음 영상으로 또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때도 비스코스 그 섞인 게 굉장히 시원해 보여서 핑크톤을 살까 말까 했는데 그게 또 약간 비스코스다 보니까 반짝이고 은빛이 좀 돌잖아요. 색깔마다 다. 그래서 그 실버빛이 도는 핑크라 이런 핑크가 마음에 들어 하실까 싶어서 일단은 다른 색을 제가 사고 왔는데 그거는 아마 제 거를 뜨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스포를 하자면 영상을 미리 스포하자면은 아직은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지 않은 색상 2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제 눈에 드는 색이 있어서 그거를 구매해가지고 왔습니다. 아무튼 그건 다음 영상에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되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지난 주말 동안에 제가 되게 바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제 영상에 채널의 구독자분들이 200명을 돌파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그거를 남편이 또 놓치지 않고 딱 캡처를 해놨어요. 지난번에 실소개 영상 또 딱 1000회를 넘어가면서 구독자 수도 200명이 딱 되는 그 순간에 캡처를 해놨다가 그걸 저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인스타에도 제가 올리고 오늘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이 첫 영상을 찍은 게 12월 아마 24일인가 찍어서 26일쯤에 업로드를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지난 크리스마스쯤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이제 영상이 한 15개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거의 반년이 돼가죠. 벌써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100명 넘었을 때도 깜짝 놀랐지만 또 이렇게 200명이 넘는 순간이 오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응원이랑 또 보내주시는 사랑 덕분에 제가 또 이렇게 힘을 내서 계속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처음에 옷 뜨는 김뜨개님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옷을 처음 뜨게 됐는데, 그렇게 조끼 떠보고 가디건 떠보고 이렇게 영상 튜토리얼 따라하다가 이제는 제가 혼자 도안을 보면서 뜰 수도 있게 됐고,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기록할 수 있어서 또 어떻게 보면 유튜브 하길 참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희 가족의 모습, 또 지난 지금 이제 이사를 왔지만 처음으로 결혼해서 6년 살았던 그 신혼집의 영상도 어쨌든 영상을 찍는 바람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둘 수 있어서 나중에라도 다시 보면 저 집에 살았었는데 저 집은 저랬었지, 저기 베란다는 저렇게 참 좋았어, 그런 얘기를 추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유튜브 하기 참 잘했다. 또 덕구가 가끔씩 출연해 주면서 덕구 영상을 또 이렇게 기록으로 남길 수 있어서 그것도 참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제가 다음 실소개 이런 영상 할 때 한 번에 올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약간 스포를 하자면 저한테 지난 영상을 올린 다음에 인스타그램으로 DM이 하나가 왔어요. 저한테 그 영상을 보시면서 영상 팬이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제 채널의 팬이라고 하시면서 잘 보고 계시다고, 덕구도 너무 잘 보고 있다고 하시면서 선물을 보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제가 구독자가 있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조회수가 올라가고 또 그 댓글 달아주시고 이런 거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진짜 저 혼자 뜨게 한다고 방구석 혼자 진짜 집순이 뜨게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뜨게 해주시면서 댓글로 소통해주시고 제가 혼자 떠드는 게 아니고 진짜 저랑 대화하는 느낌이 진짜 나서 너무너무 좋은데, 아니 저한테 팬이라고 선물을 하고 싶다는 DM을 받는 순간 제가 진짜 유튜브를 하고 있나 싶기도 했고 믿기지가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정말 덕구 덕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뜨게 하시면서 되게 여러 번 돌려서 보신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 바늘 파우치를 하나 샀잖아요. 제 니트프로 주 바늘로 쓰고 있는 니트프로 파우치가 수영복 가방 같이 그 투명한 그런 데 들어있다고, 그래서 마땅한 파우치 찾는 중인데 한번 구매해서 쓰고 있다. 치아오고 파우치가 참 예쁜데 그래서 치아오고를 사야 되나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들으시고는 원래 공방을 하셨는데 요즘에 코로나도 그렇고 또 건강상의 문제로 해서 공방을 안 하시지만 그 공방에서 길냥이들도 돌봐주시고 있고, 그래서 덕구도 더 유독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그 수강생들이 그 바늘을 구매하면서 파우치는 마음에 안 든다고 두고 가신 것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거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제가 받아도 되나 진짜 너무 황송하고 감사하긴 한데 너무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보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편하게 그냥 얘기하라고 하셔서 선물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영상을 다음에 소개를 하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것만 보내주신 게 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또 죄송하면서도 감사하면서도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이렇게 선물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꾸리모아님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힘을 내서 영상을 찍을 수 있었어요. 200명 돌파했다고 축하해 주신 분들 너무 또 감사드리고요. 또 열심히 촬영하고 편집해서 또 다음 영상도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뜨개 하시고요. 모두 건강하게 건강 생각하시면서 뜨개로 힐링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해주시는 분들 감사하고 또 댓글로 안부 전해주세요. 요즘 뭐 뜨고 계신지 제가 뜨고 있는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제가 아는 선에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모르는 건 또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 나눠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착샷을 찍어보려고 다시 일어나서 따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핏이 이렇게 나오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이렇게 올라가던 더 내려오던 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저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큰 분이 입으시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아무튼 길이감도 길이를 말씀 안 드렸네. 길이감은 이게 완성된 다음에 완성 사이즈를 제가 안 적어놨네요. 제가 완성 사이즈를 안 적어놨네요. 재보긴 했는데 인스타에만 올렸나?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자, 길이는 거의 55, 56 정도 되고요. 단면은 제가 이렇게 재면 안 되지. 눕혀놓고 재야 되는데 아마 제가 91 정도 나오는 걸로 알거든요. 이건 다시 눕혀놓고 재서 더보기란에 놓던지 하겠습니다. 저는 가슴둘레가 85, 6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핏이 나온다는 거, 무늬 요 무늬 요렇게 여기부터 이렇게 요만큼의 무늬가 6.5cm인 게이지에서 14개의 무늬를 떴을 때 가슴둘레 85, 6인 사람이 입었을 때 이 정도 핏이 나오고요. 4.5mm 라라뜨개 면트 부사를 사용했고 팔도 이 정도면 넉넉하네요. 근데 제가 이걸 세탁하고 어제 주말 동안 입고 나갔다 와서 더 그래요. 처음 세탁하면 팔이 이 정도로 거의 맞거든요. 많이 또 늘어났네요. 뒤에 길이감도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뒷목은 이 정도로 자연스럽게 파여서 내려가고요. 뒷목 파임도 주는 거예요. 이 디자인이 V넥만 파는 게 아니라 뒷목도 약간 들어가게 파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깨 경사를 주는 거고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찍어보고요. 이렇게 V 펀칭 위에다가 그냥 카디숄은 이렇게 여기다 걸쳐서 보여드릴게요. 다시 갈아입기는 귀찮고 평소에 제가 요즘 이러고 잘 다니니까 이대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뒤에 길이는 여기까지 내려오고요. 이게 조금 더 내려왔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조금 더 떠주시면 돼요. 이 고무단 끝나고 이 무늬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이 꽃이 끝난 다음에 이 뒷목 고무단을 시작하기 전 거기서 무늬를 조금 메리아스를 조금 더 몇 단 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 세로 게이지가 좀 더 적게 나와서 여기서 한 2줄? 여기 위에서 2줄 정도를 좀 더 떠줬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딱 좋은 것 같은데 조금 더 덮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길게 뜨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걸치면 이렇게 되는데 자꾸 입다 보니까 또 다시 말리네요. 이게 빨았을 때는 또 잘 펴서 말렸는데 이렇게 걸치셔도 되지만 보통 흘러내리고 하니까 이렇게 살짝 묶어서 이렇게 걸치시면 됩니다. 이게 길이를 일부러 언밸런스 너무 차이가 나니까 약간 양쪽을 이렇게 펴놓고 입는 일은 거의 없다 보니까 그냥 약간 차이를 둬서 이 차이를 좀 줄일까 생각했거든요. 한쪽을 한 5cm 정도 더 길게 떠서 그 생각도 했었는데 그냥 귀찮아서 마무리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잘 입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는 오늘 예포 영상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궁금해? 보글보글. 님 청소기 처음 봐요. 보글보글. 애기야. 위험해. 뜨거운 거예요. 오잉? 오잉? 관심. 무서우면 도망가지. 계속 따라다님. 응? 왜? 응? 안녕? 지속 가능한데 소리로 따올 수 있어?